네, 안녕하십니까. 레츠고 배웠습니다.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두산 베어스의 좌완 투수 중에서 누구의 이름이 가장 생각나고 또 그리우신가요? 저는 아무래도 프랜차이즈 최초 좌완 100승을 달성한, 지금은 거의 셀럽 수준의 유이간 희유, 우리 유이간 선수가 가장 기억이 나는 것 같고요. 또한 이현승 선수의 임팩트도 정말 강하게 남아 있어서, 특별히 2015년 그 왕조의 시작을 알리기도 했던 그 3위 팀으로 우승하며 미라클 두산의 마무리를 담당했던 그 임팩트가 워낙 강력해서 이현승 선수도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7년 연속 코시를 갔던 흔히 왕조 시절 때 베어스에는 좌완 투수들이 그래도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죠. 특히 2015년 같은 경우 좌완 투수를 정말 잘 활용한 시즌이기도 했었는데요. 베어스 최초 좌완 100승 투수인 유이관과 함께 FA 영입의 거의 역대 베스트라고 볼 수 있는 장구준, 장원준이 판타스틱 4를 구축해주며 팀의 우승을 두 차례나 만들어줬고, 또 선발, 셋업, 마무리 어떤 보직에서든 전천후 활약을 펼쳐준 지금은 옆집의 선수가 된 감자 함덕주 선수, 또 미라클 두산 시절 최고의 마무리 이현승 선수, 그 밖에도 활약상이 길지는 않았지만 허준혁, 이현우, 진야곱, 권혁 같은 그런 팀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좌완 뎁스가 갖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 중반 이후 나이가 들고 기량 저하가 나타나는 선수들이 대거 생기면서 팀 내 좌완 뎁스가 다시 얕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두산뿐만 아니라 10개 구단 대부분 좌완 뎁스는 좀 약한 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특히 두산 베어스 같은 경우는 좀 더 좌완 뎁스가 얕고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데요. 팀마다 좌완 수는 부족하더라도 기대해 볼 만한 유망한 좌완 선수들은 존재하는데, 관건은 그 선수들을 잘 육성해서 1군에서 통할 수 있게 만드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요. 두산 베어스도 역시나 마찬가지인 듯 합니다. 자, 그럼 두산 베어스에서 기대해 볼 수 있는 좌완 투수들 한 명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먼저 최승용 선수입니다. 넘버 64. 최승용은 이번 시즌 두산의 가장 큰 수확이지 않을까 싶을 만큼 놀라운 성장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승용이 다소 늦게 야구를 시작한 스토리는 다들 아실 텐데, 미래가 정말 기대되는 선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제가 올 시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2.41의 볼산비인데요. 지난 시즌에 비해 대폭 올랐고 오히려 곽빈의 1.83보다 높은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이번 시즌 ERA가 3.97, FIP가 4.05를 나타냈는데, 전반기 특히 4월과 6월 부진했던 걸 제외하면은 특히 후반기 WHIP가 1.10에 그치며 용병투수 못지않은 모습을 보여준 것을 봤을 때 내년이 정말 기대되는 선수 중 한 명임에는 분명하죠. APBC 대표팀에 발탁되며 첫 국제대회에서도 나름 선전했는데, 그러한 경험들이 쌓이고 쌓인다면 어쩌면 생각보다 더 좋은 투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아직 시즌 내내 풀타임 선발을 소화할 수 있는 스태미너가 따라와 줄지는 아직은 미지수이기 때문에 내년도 진정한 선발 수업을 받게 될 최승용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병헌 선수입니다. 프로 지명을 앞두고 팔꿈치 뼈조각 제거 수술과 토미존 수술을 연속해서 받게 됨에도 이병헌을 1차 지명하며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던 자완 파이어볼로 이병헌 선수. 첫 시즌 아예 1군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재활 상태가 역시 어려서 그런지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하며 후반기 막판 9경기에 출전하면서 5이닝을 1군에서 소화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본인의 이름을 팬들에게 알렸고, 프로 2년차에 20살이라는 어린 선수였음에도 이름값만큼은 기대치가 남다르기 때문에 기대했던 이번 2023 시즌, 실제 개막 엔트리에 들고 개막전 등판하며 4월 한 달간 나쁘지 않은 시즌 스타트를 나타냈으나
이후 흔들리며 기대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주진 못한 모양새였습니다. 고교 때도 151km를 찍으며 빠른 구속을 가지고 있었으나 고질적이었던 제구 문제가 역시 제구력 개선이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볼삼비가 1.27이었고 9이닝당 볼넷 허용률이 7.33으로 거의 1대1 수준의 처참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좌타자 상대로 OPS가 0.727, 우타자 상대로 0.631로 좌타 상대로 더 약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좋은 직구와 예리한 슬라이더를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또 올 시즌만 해도 불펜에 좋은 자원이 없다 보니 특히 LG 같은 좌타자가 많은 팀을 상대할 때 원포인트로 나서줄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없는 게 아쉬웠는데 올해 발목 수술을 미루기도 한 만큼 1군에서 중용받으면서 우리도 든든한 자원 불펜이 되기에 준다면 정말 팀에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남호 선수입니다. 2021년 함덕주와 최지선을 내주고 양석환과 남호를 데려오는 2대2 트레이드가 성사가 됐죠. 사실 지금까지도 거의 함덕주와 양석환 1대1 트레이드인 것처럼 두 선수에게 유독 포커스가 많이 향했었던 트레이드였는데요. 당시 전천후 투수였던 함덕주가 워낙 두산에서 인기도 많고 팀 내 지분도 있어서 많은 아쉬움도 있었지만 또 반대로 직전감인 1루수 양석환 선수와 또 미래의 자완 남호를 얻어서 또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서로 윈윈 트레이드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계약건이었는데요. 함덕주는 올해 LG 트윈스의 우승에 맹활약을 해줬고 최지선은 최승민이 되어 LG에 왔고 양석환은 종신 두산 선언을 한 상황에서 이제는 남호의 차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 7월 군입대를 했고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군복무 중인데 내년 4월쯤 제대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군입대 전까지의 두산에서의 성적은 처참한 수준이라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어리고 또 미래를 생각해서 데리고 온 자완이기 때문에 또 군대에서 제대하고 다가오는 시즌 후반기 정도 합류해줬으면 하네요. 트레이드 당시 LG 트윈스 팬분들이 남호 선수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드러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과연 남호는 성장해줄 수 있을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원재 선수입니다. 22년 2차 2라운드로 입단한 이원재 역시 기대되는 제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프로 2년차였던 올해 퓨처스리그 북부 ERA 이상을 수상하며 22경기 나와서 83이닝 6승 7패 1세이브 ERA가 3.80 볼삼비가 거의 2를 넘는 스탯을 보여줬고요. 1군 등판은 올해 5월 17일 키움 히어로즈전에 나와서 1이닝을 소화하면서 3피안타 3볼넷 3실점으로 숫자 3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3으로 기록을 맞춰버리고 이후에는 계속 퓨처스에서 출전을 했습니다. 올 시즌 후반기로 갈수록 제구력도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는 등 분명 희망을 보여준 이원재입니다. 다만 경쟁력이 있으려면 구속은 조금 더 올라가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9위가 아직까지는 높은 평가를 받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귀여운 외모에 어울리지 않는 피지컬과 보이스를 가진 이원재 선수 당장 5선발 경쟁에 합류하더라도 당장의 선발로는 쉬워 보이진 않고 불펜에서 이병헌과 함께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이 밖에도 백승우 선수도 좀 기대되는 선수 중 한 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교훈 선수, 김호준 선수, 또 올 시즌 신인 드래프트에서 영입을 하게 된 대졸 박지호 선수 같은 신인도 있는데 자완의 미래인 어린 선수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이 선수들을 얼마나 코칭 스텝이 잘 육성을 시켜서 1군에서 정착하면서 통할 수 있는 정말 1군에서 활약을 펼쳐줄 수 있는 선수로 성장할 수 있을지가 역시나 관건인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우리 두산 베어스의 미래 자완 선수들이 성장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저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렛츠고 베어스!